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표상될까요? 그동안 배우고 경험에서 쌓은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고 조직화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요. 이를 보통 우리는 사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12달이고 하루는 낮과 밤이 있고 낮의 밤의 의미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식, 이걸 의미 지식 혹은 사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 가능해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명시적 지식은 언어적으로 표현 가능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아 왔고, 그래서 언어는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는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어의 의미와 통사, 우리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하는데, 즉 의미 있는 단어들이 정렬되는 방식이나 규칙들, 그리고 또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단어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대부분의 일상 대화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암묵적인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서 기생충 둘이요, 이렇게 하는 말은 이상하게 들리죠.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매표소에서 기생충 둘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런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친구에게 전화로 오늘 신촌 전철역 1번 출구에서 6시에 만나서 우리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얘기했을 때 친구가 그래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간단한 대화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많은 지식들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상대방이 서울에 지하철이 있고 또 신촌역이 어디에 있고 각자 알아서 약속 장소에 올 수 있고 1번 출구에서 또 만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저녁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어디론가 근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골라 주문을 하고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안부도 묻고 흥미거리도 얘기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음식값도 식당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런 것들 아주 답답한 거, 우리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와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 지식이 있고 또 서로에게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암묵적 계약을 깨는 행위가 돼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달리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기 좀 봐줘 라고 했더니 정말 남편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아기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 이런 우스개 얘기처럼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의미와 문법을 모두 알고 있는 최첨단 로봇이라고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상황적, 맥락적 지식이 없다면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그 로봇과의 대화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식빵에 버터와 딸기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요구를 이 로봇에게 처음 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명령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봇은 식빵 전체에다가 그냥 커다란 양의 버터와 잼을 발라서 우유에 빠뜨려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각종 서류와 책, 펜, 간식, 휴지 이런 것들이 어지럽혀 있는 이 책상을 정리해달라는 명령은 로봇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 그럼 되나요?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로봇에게 말하고 시키느니 그냥 본인이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처럼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과 그 구조가 인간과 유사해야 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 예를 들면 감각이나 운동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서너 살 된 귀여운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너 몇 살이니? 아이스크림 맛있니? 라고 묻는다고 생각하고 직접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 몇 살이니? 아이스크림 맛있니? 이렇게 하셨나요? 낮은 음성으로? 아니면 높은 음성? 너 몇 살이니? 아이스크림 맛있니? 라고 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대부분 평상시에 성인에게 말하는 그런 톤보다는 훨씬 높여서, 그 톤을 높여서 아이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 작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음정으로 말하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암묵적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지심리학 연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사전적 정의의 지식 말고도 전혀 본인은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지식을 인지심리학자들은 암묵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암묵적 지식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며 사용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말의 문법 지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이고 목적어이고 어떤 단어가 명사, 동사 혹은 부사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 여러 유형의 문장 구조와 그 규칙들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글을 읽거나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문법 지식은 예전에 암기했던 문법에 대한 명시적 지식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익혀온 무의식적 문법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문법을 배우기 전에도 초등학교 때, 이때 대부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말하고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문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초등학생들도 문법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문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영미 사람들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영어를 딱 접하면 금방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어려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뜻과 절차 등은 의식적 지식으로 저장되지만 단어들이 배열되는 방식이나 규칙 등은 이런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의미와 통사라는 큰 요소가 있고 각각은 의식적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으로 저장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암묵적 지식에는 문법 외에도 수영이나 골프 등 운동기술의 습득,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운동화 끈을 매는 것 역시 다 암묵적 지식에 해당됩니다. 의식적 지식이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암묵적 지식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쓴 골프 치는 법 모두 외워서 의식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로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문법과 영어 단어를 의식적으로 잘 알아도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암묵적 지식은 언어를 통해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묵적 지식은 학습자 본인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더 나은 수행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우리의 인지 기능들 중 일부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하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의식적인 기억 능력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새로운 용어나 이름, 지명 등 고유 명사를 기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다행히 우리의 암묵적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이용되고 더욱 다행히도 노화에 따른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등하게 혹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암묵적 지식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